인간과 유인원이 교배한다면 인간 원숭이, 잡종이 탄생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면 겉모습은 원숭이의 뛰어난 지능을 가진 오공 같은 녀석이 탄생하는 걸까?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로 실험을 준비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일리아 이바노비치 이바노프, 소련의 생물학자죠. 이바노프는 인공수정과 이종교배 분야의 권위자였습니다. 1910년 오스트리아 그라츠 세계동물학자 회의에서 이바노프는 충격적인 주장을 발표했습니다. 인공수정으로 인간과 유인원의 잡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1920년대 이바노프는 프랑스령 기니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이바노프는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실험은 바로 암컷 침팬지 3마리에게 인간의 정자를 주입하는 거였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실험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929년 소련으로 돌아온 이바노프는 이번엔 유인원의 정자를 인간에게 주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 중이던 마지막 오랑우탄이 죽으면서 이 실험도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이바노프의 실험은 그 당시 소련 내부에서도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마침 실험 실패가 반복됐고 과학계 내부의 적들도 이바노프를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1930년 소련은 이바노프를 과학자가 아닌 죄인 취급하게 됩니다. 이바노프는 체포되고 카자흐스탄의 척박한 땅으로 유배당하고 말죠. 그리고 그는 체포된 지 2년 만에 1932년 뇌졸중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인간과 유인원을 교배시키려 했던 이바노프의 실험, 그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그 후에도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유인원 교배 실험이 계속돼 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계속되는 교배 실패. 자,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인간과 유인원 간의 교배는 왜 실패하는 걸까? 자, 여기 인간과 침팬지를 비교해보자. 인간과 침팬지의 생김새는 전반적으로 아주 유사합니다. 둘 다 포유류고 영장류며 생식기관의 해부학적 구조도 큰 차이가 없어요. 자, 따라서 물리적으로 교배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이론적으로 인공수정이나 교배 시도는 가능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장벽은 물리적인 구조가 아니라 생물학적, 유전적 차이입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DNA는 무려 98.8% 일치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같은 종 아니야? 이 정도면 교배도 가능하겠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색체 수의 차이입니다. 인간의 염색체는 46개가 있고요. 침팬지는 48개가 있습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염색체 차이는 단 2개입니다. 그래서 어떤 염색체는 짝이 없이 혼자 남게 되고 유전 정보는 불균형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생명을 만들 때 염색체의 짝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감수 분열과 수정, 배아 발달도 못하게 만들어요. 배아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대부분 착상도 못하거나 아주 초기에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립니다. 교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인간과 유인원의 교배가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면역 반응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정자하고 난자가 잘 만나서 수정란이 되면 이 수정란의 절반은 아빠 유전자, 나머지 절반은 엄마 유전자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이 수정란은 엄마 뱃속에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엄마의 몸 입장에서 이 수정란을 봤을 때 절반은 본인 유전자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절반은 엄마의 몸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타인이죠. 자, 만약에 우리 몸속에 자기 자신의 신체가 아닌 어떤 외부 물질이 들어온다면 우리 몸은 면역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침입자를 몰아냅니다. 그런데 수정란이 엄마 몸에 있을 때 면역 시스템이 작동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몸은 임신했을 때 수정란을 공격하지 않도록 면역 억제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말 그대로 몸이 아기에게 너는 적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하지만 인간과 유인원의 교배 시도에서는 이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정란이 침팬지 몸에 있다고 하면 침팬지의 면역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침팬지 면역 세포들은 수정란을 공격하고 그 결과 착상이 실패하거나 아예 배아가 자궁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호르몬 시스템도 문제입니다.
임신은 호르몬의 언어로 이루어지는 아주 정교한 대화입니다. 수정, 착상, 자궁 유지 등등 이 모든 과정은 호르몬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인간과 유인원의 호르몬 구조나 수용체 반응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서로에게 안 먹히게 돼요. 배아가 뱃속에서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해도 자궁은 듣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과는 뻔하죠. 임신에 필요한 반응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결국 배아는 유지되지 못합니다. 자, 만약에 인간과 유인원 간에 수정란을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배아 발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수정란은 자궁에 착상해서 세포 분열을 시작하고 하나의 생명으로 발달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배아 발달이라고 하죠. 배아가 자라고 장기가 형성되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려면 수천 개의 유전자들이 정확한 시간, 정확한 순서, 정확한 양으로 작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과 유인원의 유전자는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그 작동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간의 유전자는 A 단백질을 3일차에 80%만 만든다고 쳐봐요. 이때 침팬지의 유전자는 A 단백질을 5일차에 120%로 만드는 시기예요. 이렇게 되면 배아는 장기 형성에 필요한 단백질을 너무 일찍 혹은 너무 늦게 혹은 전혀 못 만들게 됩니다. 그 결과 배아는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며칠 만에 자궁 안에서 성장을 멈추거나 자연 유산됩니다. 자, 이렇게 수정은 단지 시작점일 뿐 진짜 생명은 엄청 정교한 과정 속에서 탄생하는 겁니다. 인간과 유인원 간에 교배가 되지 않는 이유 네 번째는 진화적 거리 그리고 생식적 격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만 년 전 인간과 침팬지는 공통조상으로부터 갈라졌습니다. 그 이후 각자의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몸도, 뇌도, 생식 시스템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죠. 우리는 그 차이를 진화적 거리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서로는 다른 종이 되어가죠. 염색체 구조, 유전자 발현 방식, 호르몬 반응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결국엔 서로 생식적으로도 호환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생식적 격리라고 부르죠. 600만 년이라는 시간, 이 시간은 인간과 유인원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진화의 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도 미래 기술로 어쩌면 인간과 유인원의 교배가 가능할까? 크리스파 같은 유전자 편집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로 유전자나 염색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배아 형성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연교배가 아니라 실험실에서 세포를 융합시키고 인공배양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낼 수도 있겠죠. 자, 만약에 인간과 유인원을 교배해서 잡종을 만들 수 있는 미친 개쩌는 기술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다고 해도 진짜로 잡종을 만들기란 어려울 겁니다. 인간의 윤리라는 벽이 딱 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어떤 나라든 기업이든 또 과학자든 간에 잡종을 만든 순간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겁니다. 또 진짜 현실적으로 인간 원숭이 이런 잡종을 탄생시켜서 어디에다 써먹을 거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잡종을 탄생시켜야 될 그 어떤 명분도 없다면 이 실험을 실제로 진행시킬 정신 나간 과학자는 없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인간과 유인원 간의 교배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종 간의 교배는 자연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도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미래의 생물학, 유전학이 크게 발달하더라도 아주 도전적인 일일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두 종 간의 교배가 가능할지 몰라도 윤리적인 문제가 남아있고 또 교배를 통해서 얻을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영화 혹성 탈출 리뷰였고요. 저는 리뷰형이었습니다.